화재공학 원로는 예전에는 뭐 저자가 좀 많았었는데 좀 많이 줄였더라고. 그리고 내용은 똑같고요. 한번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챕터 1 화재과학의 발전, 뭐 이렇게 좋은 말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더 공부한 척하고 한번 쭉 줄 쳐볼까요? 1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화재란 무엇이냐, 그죠? 혹시 책이 그렇죠. 책이 안에 한 권 있는데 아니 같이 보셔도 좀 될 것 같고. 오늘 그냥 공개 강의니까 자료를 이렇게 드리면 좋은데 출력하면 제가 다음 주부터 강의를 못 해가지고 출판물에 관련된 뭐 법 있잖아요. 네가 뭔데 복사를 하냐 이런 거 돼가지고 파일은 있고 그 12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화재 또는 연소가 연료하고 산화 반응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분하는 거죠. 녹, 부식. 부식은 왜 산화 반응인데 그죠? 연소라고는 안 하느냐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사소한 건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왜 부식은 연쇄 반응을 하는데 산소하고 산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연소라고는 하지 않느냐 고민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즉 화재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형태를 제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밑에서 6번째 줄에 이게 정의를 화재가 연소하고 똑같네요. 그죠? 빛과 에너지를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소 생성물에 대한 결합들 한번 정리하면 되겠고, 요걸 한 번만 간단하게 위에 메모를 하나 해놓을게요. 산화 반응이라고 하니까 수소가 산소를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기본으로 보면 이 두 개고 둘러면 맞춰지는 거죠. 같다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반응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표시를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이거 똑같아요. 그걸 조금 그냥 좀 적기 편하게 좀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바꿔놓을게요. 얘를 갖다가 이제 원인계 요금 돼요. 원인계. 이렇게.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죠. 산소와 반응할 수 있게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반응열입니다. 반응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생성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반응물한테는 얼만큼 에너지가 가느냐, 이만큼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빛과 또는 기타의 열과 기타의 에너지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방출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H2O2가 여기고요. 생성물이 이 H2O가 되고,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발열에 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 형태가 기타의 나머지 가연물을 또 가열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얘가 간혹 특이하게 그렇죠? 마이너스 Q를 가지고 있습니다. 흡열 반응일 때. 그럼 전체적으로 그림은 이런 형태로 띄고 있고, 그죠? 흡수하는 양만큼이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연물에 대한 형태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질산계열이 조금 그렇습니다. 질산계열. NO2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렇게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때 반응 속도는 옆에다 하나 메모하면, 자, 리액션에 관련돼서 반응 속도는 두 가지 함수를 가져가는 거죠. 자, 온도에 대한 함수하고 농도에 대한 함수를 같이 가져갑니다. 함수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그렇다. 농도를 보면 양논비 정도로 봐서 조성은 어떻습니까? 양론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이 활발하고요. 농도가 양론적일수록 반응이 활발합니다. 반응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를수록 연소가 빨라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온도의 대표적인 함수가 우리가 늘 말하던 뭡니까? 이거 있죠, 이거. 아레니우스.
A로 가든 뭐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는 개수를 K로 돼 있는 데도 있고 다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승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윈도우스는 낮아지고요. 그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커진다. 이렇게 말하세요. 지수적으로. 반대로 돼 있다. 앞쪽에 나온 형태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빈도 개수. 그래서 잘 한번 이해하고 조금 가는 걸로 해놓을게요. 그죠? 반응 속도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쭉 뭐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 좋은 거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쭉 넘어가서 자 1-2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그림들 잘 나와 있으니까 그죠? 한번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터블런트 믹스 이렇게 난류화되는 것들 왼쪽에 그리고 힙 트랜스퍼 열 전달 위에 있고 연소 생성물 프로덕트 있고요. 그죠? 그 터블런스 믹스 급격한 혼합이 있고 라디에이션 복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림에 대한 형태만 조금 보셔서 지나가고 나머지는 쭉 넘어가 볼까요? 28페이지에 보면 28페이지에 국제 단위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국제 단위는 7개의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고 응용할 수 있는 단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죠? 기본 단위 한번 적어보세요. 라면 미터, 킬로그램, 그죠? 그래서 초, 세컨 있고 그리고 뭐 A 있고 그죠? 전부 다 한번 쭉 흘러보세요. 암페어 한번 적어볼까요? 미터, SI 단위는 간혹 한번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죠?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 그죠? 우리가 쓰고 있는 공학용 단위하고 조금 다른 데죠. 칼로리는 공학용이고 주울은 멀고 그렇죠? 그런 형태처럼 미터, 킬로그램, 세크, 그죠? 그리고 암페어, 켈빈 온도 맞습니까? 몰, 광도 칸델라. 이게 이제 기본 세팅 7가지. 미터, 킬로그램, 세크, 암페어, 그죠? 켈빈 온도, 몰, 칸델라 7가지. 기본입니다. 왼쪽에 SI 있죠? 쭉 한번 줄 쳐서 봐놓고 여기 있는 단위들이 뒤쪽에 계속 나올 거니까 자 파워, 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와트. 서멀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 잘 봐놓으세요. 28페이지에 왼쪽 표에 오른쪽에 두 번째 거. 히 트랜스퍼 커네피션트네. 그죠? 피시언트네요. 그죠? 열 전달 개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위를 보니까 와트 퍼 메다 제곱 도시다. 그죠? 그 밑에 스페시픽 히트가 비열. 그죠? 그리고 히트 플럭스라고 하는 게 연류소. 한번 봐놓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는 맨 위에 당구장 표시하고 10점짜리 절대온도에 대해 적어봐라. 저 같으면 됩니다. 절대온도. 절대온도가 뭐냐. 그죠? 절대온도가 우리 독K, 그죠? 독K. K는 섭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273이다. 그죠? 뭐, 1, 2, 뭐 이런 것들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제대로 적어주는 건 나쁘지 않죠. 10점짜리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그죠? 분자 운동이 0이 되는 거. 기본적으로 이거죠. 부피하고 온도 사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73. 부피가 제로인 지점을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는 273이 절대 온도하고 무조건 기본이고 나머지 온도는 뭐 몇천 도까지 올라가죠.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 제일 작은 거다 해놓고 삼중점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갖고 오고 그죠. 특이사항은 뭡니까? 라면 29페이지에 1-5의 표에 보시면 환산 한번 해보자. 그죠? 간단하게 한번 보면 화씨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섭씨는 기본적으로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을 어는 점을 0으로 두고 그죠? 끓는 점을 100으로 봐서 등분을 몇 등분 했어요? 100등분을 한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런데 화씨는요. 어디서부터? 32부터 얼마? 210입니까? 180 돼야지. 맞습니까?
맞네요. 그 등분별 환산이죠. 등분별 환산. 어떤 식으로 등분별 환산의 스타트 지점이 달라진다죠.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서 하는 건데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 화씨는 그죠? 지금 나와 있는 섭씨에 1.8이 곱해져 있고 32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스타트 지점하고 얘가 뭔데? 180등분을 100으로 나눈 거예요. 100등분으로. 100등분하고 180등분. 스타트는 32부터 들어간다.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다. 하나 외워놓으시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죠? 그 밑에 켈빈은 아까 연이어서 켈빈은 도시 환산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밑에 나와 있다. 그죠? 273을 더한다.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제 알고 갈게요. 당구장 표시하고 어떻게 적용을 시킵니까? 적용. 온도가 하나만 주어진 함수. 첫 번째, 온도가 한 개가 있더라.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있죠. 이거는 T는 무슨 온도? 켈빈 온도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되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 두 번째, 온도가 두 개. 델타 T 같은 형태다. 그러면 스타트와 나중이 똑같기 때문에 온도가 두 개 이상 들어가면 도시로 써도 돼요. 변화의 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 뭡니까? 이면 온도 있지, 이면 온도. 이면의 평균 온도가 몇 도라 돼야 돼요? 이면의 평균 온도라면 기본적으로 100 얼마? 140K인데 이게 뭐라고? 120도하고 똑같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타트 지점이 상온이거든. 이게 273 플러스 20이거든요. 약 300 정도 됩니다. 이거 그냥 300K부터 시작해서 얼마큼 올라갔는지를 따지는 거라. 그러니까 스타트하고 나중에 온도 이면 상승을 두 가지 온도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냥 도시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 이해해 놓으세요. 온도가 하나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절대 온도를 놓고 두 개가 들어가면 그냥 도시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걸 안 하니까 자꾸 헷갈려 한다고.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환산 인자의 기호 이것들이 다시 나오는 거다. 그죠? 지금 보면 에리어 면적이고 A고 덴시티 밀도 메가 3승/kg 에너지 킬로줄 Q라고 표시했네요. 제일 끝에. 그리고 히트 열 스몰 Q 그리고 히트 플로우 레이트 연류속 적으세요. 나중에 영어로 나오면 그냥 알아야 되니까. 그 밑에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 에너지 방출 속도 그죠? 그래서 연류 속도 이렇게 표현하고 연류속 그죠? 에너지 방출 속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잘 봐놓으세요. 이동 속도 에너지 방출 속도 이렇게. 잘 알고 갔어요. 그죠? 자, 그 밑에 어떠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 땡땡 있다. 그죠? 땡땡. 네. 요거 이제 만약에 한 개 들어가면 뭐라고? 길이당 단위 길이당. 그죠? 두 개가 들어가면 단위 면적당, 세 개가 들어가면 단위 최적당. 꼼꼼하게 메모해 놓을게요. 그죠? 몇 번 봐야 되니까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자, 스페시픽 히트가 돼 있다. 그 C고, 그죠? 서멀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 전도율. 알파는 확산율이다. 그죠? 열 확산율, 서멀, 그죠? 예. 디퍼시비티라고 하는 거, 디퓨전이,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확산이란 뜻이니까. 열 확산율, 압력 나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라고 하면 그 페이지에 열하고 에너지는 같아요. 같다. 요거랑 이거는 결국 같을 수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의미로. 그리고 왼쪽에 단위 한산은 한번 메모를 간단하게 해놓으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 기초다 생각하시고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뭡니까? 이렇게 놓게 보죠. 이렇게 한번 0도씨 1g 1도씨 오를 때 얼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4.182 맞습니까? 줄 필요하다. 쭉 한번 다 적어 볼게요. 182 줄이다. 얘가 뭐하고 똑같은데 1칼로리하고 똑같아요. 1칼로리는 뭐하고 똑같다? 4.18 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놓고. 그럼 이 칼로리를 킬로와트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킬로와트, 1칼로리를, 그죠? 뭘로 바꿀까요? 이렇게 되네. 860이, 그죠? 860 킬로와트가, 칼로리가 1와트로. 연결을 조금 좀 시키려고 같이 묶어주도록 할게요. 그죠? 그렇게 한번 봐놓고, 나머지는 됐네요. 그죠? 3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세 번째 줄에 물에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은 100도까지, 32도 128, 212까지, 절대온도, 랭킨, C는 켈빈으로 환산해서 쓴다. 마지막에 단위 시간당 면적당, 뭐 이런 것들. 31페이지 8번하고 10번 한번 메모해서 단위 환산하는 것들 좀 알아놓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왔는데 2장은 자연적 화재의 연소인데 이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화학 반응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화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줄쳐놓고 이제 화재라고 하는 정의를 조금 이해하고 화재는 뭡니까? 지금 에너지에 대한 크기가 어느 정도인데 그죠? 1000kW per 메다 세제곱 정도 됩니다. 최적당 에너지가 최적당에 대한 에너지가 1000kW 정도 되는 거. 1MW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봐놓으세요. 1MW. 최적당 1MW. 얘가 이제 초당 1도씨 올리는 정도의 에너지고. 그죠? 요게 이제 화재구나라고 하는 얘기고, 그 밑에 1010도 정도까지 좀 더 올리면, 그죠? 반응이 지속된다. 줄 쳐놓고. 그 밑에 한 2000도씨가 되고, 고체 연료 훈소는 한 1000도 정도 되네요. 온도로 보면. 확인하고. 35페이지로 넘으면요. 화재의 형태. 확산, 훈소, 자연발화, 예혼합.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별표 쳐서 외우자. 이렇게, 그죠? 뭐가 있느냐. 봐놓고. 위에는 연소삼각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옆에다가 개념이랑 다 적어 놓으세요. 연료가 있고, 가연물, 연료, 또 O2. 그죠? 오른쪽에 에너지. 최소점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연소삼각형이다. 그죠? 소화 방법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메모. 일단 해 놓으세요.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영어는 뭐 열은 증발 원인, 뭐 반응 온도 유지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케미컬 리액션은 화학 반응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상존되어 있는 게 21%. 어떤 수화를 할까? 이거 어떤 수화 할까요? 어떤 수화? 네, 냉각 수화를 하고 이게 냉각이지. 그렇죠? 우리가 냉각이라면 어디 냉각 이하? 어느 점 이하? 네, 인하점. 인하점에 대한 정의고 많이 중요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최소점화 에너지다. 예를 들어보면 수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소 0.02 mJ 정도 되죠. 엄청 에너지가 작단 말이에요, 이거. 그죠? 충전되어 있는 행태를 보게 되면 여기 단위가 이렇잖아요. 그죠? 뭡니까? W가 되고, 그죠? 2분의 1 CV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충전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얼만큼의 전압으로도 되느냐. 그러니까 요 안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죠? 전압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걸 유식하게 뭐랍니까? 본질 안전이죠. 잘 이해해 놓으세요. 아예 점화 에너지를 최소 점화 에너지만큼보다 더 낮춰버리는 거. 이렇게 증명을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봐놓고. O2는요? O2는 뭐?
네, 질식 소화를 질식 하는데 제3의 물질을 더 추가로 넣어요. 그죠? 네. 뭐 가연물과 산소 있는데 불활성 기체를 넣는 거. 그걸 뭐랍니까? 유식하게 불활성화라고 하지. 불활성화는 땡땡하고 예방관점이다. 그죠? 질식은 소화관점이고 몇 퍼센트 될 때? 15%로 줄일 때. 이 말 잘 이해해 놓으세요. O2가 15%로 주는 순간 연소 속도가 5 이하로 줄어요. 그렇죠? 관계를 잘 이해하라고. 되겠습니까? 아, 그런 거구나. 연료는요? 뭐? 네, 제거 소화를 많이 하죠. 제거 소화. 얘가 이제 유전 같은데. 그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밸브를 폐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불나면 밸브를 잠그는 거. 자동 차단이죠, 자동 차단. 그리고 배출시키는 것도 다. 한번 나누세요. 산불에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살림 앞에 맞불 작전하는 거 다 제거해. 잘 봐놓고. 35페이지 맨 아래쪽에 디퓨전 플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퓨전, SION. 그죠? 네. 디퓨전 플레임, 확산하염이다. 줄 쳐놓으세요.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 정리할게요. 반응대로 이동되더라. 누가 발견했는데? 피크가 발견했다. 가연성 혼합기는 농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것. 맞습니까? 에너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것. 열역학 제1법칙. 기본으로 다 봐놓고 다음 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이동되는 거구나 봐놓고. 근데 화염이 3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죠? 전형적인 측류 화염에서 갑자기 난류 화염이 뛰게 되는데 언제부터 줄쳐놓고 실험을 통하니까 높이가 1피트 정도 된다네요. 그죠? 촛불에서 기타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1피트 이상, 1피트가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만 정리해 놓으세요. 상세히 알 필요 없습니다. 1피트는 30cm, 30cm 정도 더 위로 올라가면 난류화되고 불규칙적이 되고 비정상적으로 되고 소용돌이 생기고 그런 거 특징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거냐? 밑에서 6번째 줄에 중력에 의해서. 그죠? 그럼 이 화염이 확대되거나 팽창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냐 해서 왼쪽에 노트 봐보세요. 노트. 부력과 난류다. 이때 부력에 동그라미 치고 부력은 대상물과 주변물의 차이죠. 맞습니까? 간단하게 이해해 놓으세요. 부력이라는 것은 아르키메데스죠. 빨가벗고 상상하지 마세요. 물속에서 비중이 다른 걸 알고 금인지 순금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물의 무게하고 금의 무게를 비교해 보는 거. 사람 몸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뜨잖아요. 왜 뜹니까? 물의 무게하고 누가? 내 몸무게하고 같아진 거지. 그렇죠? 약간 덩치 있으신 분들 알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굉장히 가볍다는 거. 물 밖에 나오자마자 왠지 엄청 무거워지는 거야. 너무 무거워. 그렇죠? 요즘 제가 너무 무거워 몸이. 그렇죠? 예. 부력 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부력은 여러 군데서 할 거예요. 어떤 개념입니까? 플럼에서 맞습니까? 이렇게 플럼에서. 부력이라는 것. 얘랑 얘를 비교해보는 거라. 맞습니까? 얘랑 얘를 비교해보고. 잘 봐놓으세요. 비교해서 가벼운 놈이 올라가는 거라. 얘가 올라가면 얘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놈이 들어와요. 가열하고 가벼워지면 올라가고. 이게 부력이라. 얘 두 개 비교했잖아. 욕조에서도 비교했잖아요. 욕조를 너무 짧게 그렸네. 사람 몸이 떠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무게하고 얘하고 같으냐 다르냐. 같으면 떠 있는 거고 무거우면 가라앉고. 사람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죠? 소금물 같은 데 가면 바뀌잖아요. 그런 거. 자, 그 밑에 보면 중력의 확산함의 형태다. 그죠? 그 밑에 보시면 중력에 의한 부력의 결과다. 중력을 이겨내는 거다. 그죠? 계속되는 흐름이다. 교란이다. 뭐 이런 말 있고. 다음 페이지 확산함의 형태들 그림 한번 잘 봐놓으세요. 이렇게. 그죠? 첫 번째 줄 쳐놓으면 유체의 불규칙한, 그죠? 유체의 난류 운동에 일정 범위로 한정시켜준다.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이라는 것은 좀 잡아주는 게 있다. 그죠? 부력과 난류는 흐름을 조절하는 두 가지 요소다. 잘 알고 가세요.
그렇구나 이렇게 보고 밑에 있는 촛불에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 뭐 다 한번 익혀보시면 될 것 같고 40페이지로 넘어가서 그죠? 4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핵심사항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죠? 뭡니까? 쭉 위에서 읽어보면 쭉 내려가다가 그죠? 왼쪽에 커맨드 한번 볼게요. 커맨드에 노트 화염의 온도가 몇 도? 화염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온도는 몇 도다? 1300도다. 그럼 화염을 끄기 위해서는 온도를 1300도 이하로 낮추면 되겠다. 그죠? 그런 개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옆에 우리 기사 때인 것처럼 메모를 하나만 해놓을까요? 이렇게. 온도 대비 색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적어와서 700도 850도 그죠? 이렇게 950도 그 다음에 1100도에서 1200도 이 책이 다 여러 책의 기본이 되게 이게 백적색 백색이 똑같죠? 그리고 이게 암적색 그리고 이게 적색 얘가 휘적색 밝은 특이하다 그죠? 이게 황적 그리고 1500도 넘어가면 1500도는 무슨 화재입니까? 1500도 예? 네, 금속 화재 똑띠들이 많다니까 D급 그냥 붙여 놓으세요. 이게 거의 없어져요. 화염이 있는 형태로 유지한다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해 놓으세요. 훈소가 몇 도입니까? 훈소가 1000도 정도 되죠? 네. 훈소 화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우리 이해하라고 그죠? 네. 그럼 연이어서 있는 게 있네요. 그 밑에 철망을 촛불 위에 댔더니 철망 위로는 불꽃이 없더라. 이유가 뭡니까? 고기를 구우러 갔는데 직화가 있단 말이에요. 직화가 위로는 화염이 없어. 불꽃이 있고 불꽃이 없고 있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빨리? 응? 아니 시험 문제 화염 방지기 원리 물으면 뭘 하려고? 우리 차라리 기초반이긴 하지만 화염 방지기 원리 그건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결론은 그거지. 발생되는 열이 방열보다도 작게 만들어주잖아요. 방열이 더 크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매질이 열 전도도가 커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고기 판때기는 뭘로 해주는 게 맛있다고? 동동구리 동동구리 네. 이게 됩니까? 전도도를 그림을 잘 그리라고. 이게 식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이렇게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기는 열에 비해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이 화염 방지기를 쓸 때 화염 방지기는 특이한 게 또 뭐까지 견뎌돼요? 압력도 견뎌되죠. 폭발적 연소 확대가 우려되니까. 그래서 화염 방지기에 대해서는 재질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알루미늄 같은 것도 써야 되는 이유가 견고해져야 된다고. 못 견딘다고 그냥 우리 확산하기 전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팡 이렇게 퍼지나가잖아요. 41페이지에 연소 반응이 충분히 온도가 높아야 된다. 1300도 정도 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조금 알고 있고 맨 밑에 이제 스미스 씨는 그죠? 예, 슬롯 버너라고 하는 형태의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봤다. 맨 아래쪽에 보세요. 42페이지. 우리가 똑같은 형태죠. 우리가 봤던 거랑 이제 레이저를 이용한 광학 기술로 안에 있는 형태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뭐가 들어있느냐. 그죠? 라디컬도 알 수 있고, 숯도 알 수 있고, 그죠? 예, 검댕도 알 수 있고, 화염도 알 수 있고,
그죠? 분광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잘 알아, 너 42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 분광 분석으로 다양한 형태의 입자들의 이동을 발견할 수가 있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시험에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갑다라고 봐놓고, 그죠? 그 다음 넘어 45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농도비가 같고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나올 만한 거 47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난류 확산 아이언 줄쳐놓고 1피트 이상일 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충류의 파장이 불규칙한 형태로 띄게 되네요, 그죠? 1피트 이상이 되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그죠? 펄럭이는 난류의 화염도 측정해 보니까 온도가 몇 도라고? 온도가 몇 도입니까? 난류의 화염 온도가 몇 도라고? 몇 도라고 적혀있어요? 800에서 1000도 줄쳐놓으세요. 근데 아니 충류보다 난류가 온도가 더 작은 이유가 뭘까요? 더 작은 이유가 뭡니까? 그 관련되어 있는 게 페이지 158페이지에 적고 난류 화염의 온도의 특징 줄쳐놓고 페이지 둘 다 연결시켜 놓으세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야, 단일 화염 온도 문헌 보니까 한 2, 3천도 돼 있고 충류가 1800도, 2000도 정도 된다네. 그죠? 난류는 왜 800에서 1000도 정도밖에 안 되냐? 1200.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죠? 오른쪽에 가보니까 뭡니까? 여섯 번째 줄에 1300도까지 내려간다면 벌써 불 꺼져 있을 텐데 난류 화염은 존재하잖아요. 여섯 번째 줄 보세요. 1300도 이하는 화염이 없다면서. 없는데 왜 존재하냐고. 밑에 보세요. 쭉 밑에서 일곱 번째 탐침이라는 게 있죠. 화염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 이 온도가 아무리 센서가 좋더라도 요동치는 화염까지를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정리됩니까?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한 800도밖에 안 되는 거다고. 다시 돌아갈게요. 요동치는 화염을 구경하자고. 48페이지로 넘어가면 보세요. 맨 위에 요동치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죠? 0.3초 이내에 몇 번 요동쳤어요 벌써? 난리라. 그죠? 주기별 주파수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아니 주파수가 뭐냐? 주파수가 뭐냐고. 주파수가 이게 전기에서 나오는 이 한 주기, 이 T라고 하는 T. 그죠? 주기하고 주파수는 반비례란 말이지. 한 주기에 몇십 번 왔다 갔다 하냐. 보세요. 지금 1초만 해도 지금 몇십 번 할 건지. 되겠습니까? 이걸 유식하게 뭐라 합니까? 플리커 현상이라 하잖아요. 적으세요. 플리커. 그러면 치솟는 온도 기준으로 내려가는 온도 가운데 평균 내보니까 한 1200도, 1100도 밖에 안 된다고. 800에서. 아이, 어쩔 수 없구나. 원래 온도는 훨씬 높다는 거죠. 잘 이해해 놓으세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돌려서 얘기하면 충류가 온도가 높냐 난류가 높냐. 난류가 훨씬 높은데 측정은 충류는 직경 대비해서 분출 속도만큼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불꽃 길이가 일정하잖아. 근데 얘는 안 된다고. 그죠? 그 형태를 플리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초당 어느 정도가 흔들리고 있는지 몇십 번 흔들릴지를 알 수 있다. 주기가 알 수 있는 거죠. 주기를. 나중에 하고 연결될 거예요. 자, 그 밑에 4번 스모들링. 우리 딱 보면 79회 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79회 때 10점짜리 이제 옛날 거 문제라고 보면. 자, 훈소는 온도가 작죠. 화염이 없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몇 도 이하 거라고. 1300도 이하고 그 밑에 보니까 한 1000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염이 없다라는 것도 먼저 알고 화염이 있으면 1300도 정도 될 거다라고 또 예상할 수 있고. 정리해 놓으세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글로잉. 그죠? 차링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온도가 1000도 이상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밑에 보니까 담배 있고 소파 있고 숯 있네. 숯. 고기 있고 숯. 그렇죠. 예. 잘 봐놓으세요. 예. 그리고 오른쪽은 왼 위에 당구장 표시하고 훈수의 특징 적으세요. 기억나는 대로 적으세요. 이 책이 가치를 하려고 하면 빠져있는 내용을 적어놔야지 이 책을 가치를 하지. 훈수의 특징 뭐였습니까? 느린 연소 속도 맞습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발연량이 많다. 맞습니까? 독성가스 많고 단층화에 있을 수 있고 또 연기 입자 크고 또 그때는 등등 이래 적었습니다. 등등. 찾아볼 거라고 등등. 등등. 7가지는 기억하고 가랬죠. 훈소.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게. 왜 훈소가 생기느냐. 왜 훈소가 생깁니까? 공기에 지속적인 공급이 없죠. 아직까지는. 맞습니까? 저산소 상태 때 많이 발생하는 거지. 훈소는 특이한 게 뭡니까? 산소가 없어도 어떻게 연소가 진행이 돼. 빠르진 않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뭐를 신부화제라고 얘기하는 형태. 맞습니까? 하론의 소화약제를 테스트할 때에 대한 경계, 하론 1301이 훈소가 불 꺼지냐 안 꺼지냐를 평가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하론의 소화 능력은 훈소의 적응성 여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지, 자연스럽게. 훈소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지. 얘는 산소가 없어도, 그죠? 불이 계속 진행되죠. 중요합니다. 49페이지에 보면 훈소의 불안정한 과정이다. 연료의 10% 이상이 일산화탄소로 지유된다. 그죠? 이걸 갖다 수율이라고 합니다. 수율 페이지 가서 한번 정리할 거고. 그 밑에 어디 많이 생기냐? 다공질 고체, 혼합연료, 불침륜성 고체 이런 것들. 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그림 잘 외우고 에어하고 그죠? 그래서 훈소 진행 속도 이런 것들 엄청 중요합니다. 50페이지에 보면 훈소 반응의 속도 1에서 5ml/min 분당 한 1mm 갑니다. 분당 1mm.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계속 타고 있는 거지. 그 옆에다 적으세요. 최근에 하재 뭐? 최근에 하재 뭐? 제천화재. 현실성이 있어야지. 실제로 불이 어떻게 나는지를 증명하는 실험도 하죠. 어디? 스팀 파이프의 단열재가 탄화발화됩니다. 훈소의 대표적인 예라. 불꽃 없어. 탄화를 계속해서 합니다. 계속해서. 그죠? 그래서 그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거의 몇 시간 전, 그죠? 한두 시간 전에 불 다 천장에 대고 소화기를 쐈단 말이지. 불 꺼진 줄 알고 이제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결돼 있고 불 끄려고 툭툭 쳐가지고 빼내는 순간 그때부터 산소가 급격히 공급되니까 터져 나가는 겁니다. 소방대가 전화 받은 지 20분 만에 갔는데 최선기를 넘어선 화재를 발견하는 거라. 외벽이 불로 감싸 안고 있었어요. 아는 다 죽었겠지. 그렇죠? 잘 이해하세요. 어디하고 되는지. 제천화재 물어도 훈소처럼 얘기하라고. 훈소가 어떤 놈인지. 속불이라는 거. 그죠? 훈소를 불 끄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농도? 무슨 농도? 가스가 무슨 농도? 아니, 수화를 하지 마시고 말을 좀 해. 오늘 마치. 아니, 수화를 자꾸. 아니, 짜증난다고 말하지 말고, 짜증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농도? 훈소, 속불, 신부, 가스계는 뭘 담당하겠냐는 거죠. 무슨 농도? 한 2-3시간만 하고 마치려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네.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자 했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괴롭게 하게 생겼대. 대답도 안 하니까. 뭐 계속 서 있는 거지 뭐. 화장실은 뭐 나도 안 가도 되고 뭐. 기분도 좋고 오늘 뭐 날씨도 좋고 우리 앞에가 또 기 나가냐고. 글쎄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이러면서. 적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왜 튀어나오는지 잘 보세요. 표면 화염은 금방 꺼집니다. 금방. 일정 시간 유지할 필요가 무조건 있단 말이지. 왜 중요하냐.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CO2가 전역 방출 방식이면 신부화재 적응성이 있다는 말은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근데 생각 없는 문구 하나 때문에 3% 누설해도 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이 안 되겠냐고 고민하라고. 잘 이해놓으세요. 자, CO2 전역 방출 방식은 그죠? 신부화재에 A급의 적응성이 있다. 맞죠? 신부에 적응성이 있다는 말이지. 좋아. 3% 누설도 안전해요. 이런 게 아니라고.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만족이. 누설하는데 어떻게 설계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 가산량은 의미가 없다니까. 잘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믿지 말자 CO2, 다시 보자 CO2 뭐 이런 거. 자연 발화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받으러 갈게요. 그죠? 빨리빨리 좀 나가야 되니까. 하면 안 읽고 왔습니까?